당신의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긴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한 순간 가족이 당신의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들은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드라마 얘기라고요? 천만에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노년기. 금융에 숨겨진 함정과 이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자산이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게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잠든 돈이 16조 원이 넘습니다. 믿기 어려운 숫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돈의 상당수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의식이 없는 분들의 통장에 그대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그 돈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법적으로 손을 댈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합니다. 제 이웃 김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이신 김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통장을 들고 병원비를 내기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의 답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의식이 없으세요. 이건 병원비를 내기 위한 긴급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본인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결국 아들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긁어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결제했고 그 빚으로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의 통장에는 4천만 원이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쓸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김할머니의 아들은 분노했지만 법과 제도의 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년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함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휴면계좌, 상속절차.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60살이 넘으셨다면 지금 바로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은행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통장을 이용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프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그 순간부터 당신의 돈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 공동명의 통장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흔히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든 공동 통장이라면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라 해도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분은 바로 상속 대상이 되고 복잡한 상속 절차 없이는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5천만 원이 있는 공동 통장을 갖고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부인은 자신의 지분인 2,500만 원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법적 분쟁의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휴면계좌입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통장은 자동으로 휴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창구에서 인출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 적금을 들었던 지방은행 통장, 10년 전 자녀 학자금을 모아뒀던 계좌, 결혼 초기에 만들었던 공동통장. 이런 것들이 모두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계좌를 갖고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 깜짝 놀랄 사실은 휴면계좌에 돈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내 이름으로 된 돈이 결국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 가족이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법, 그리고 돈이 아닌 사랑을 남기는 진짜 상속의 지혜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보호자 제도, 신탁, 유언장의 올바른 작성법. 이것들은 어렵게 들리지만 실은 간단한 준비로 큰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특히 지금 60대 이상이시라면 당장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자문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가족이 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통장은 서랍에 있으니까 그걸로 장례비 쓰고 남은 건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은 그 통장으로 단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이 돈을 모아 장례를 치렀고 통장의 돈은 6달이 넘는 복잡한 상속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아픔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묶인 돈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아닌 축복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내 돈을 확실히 지키는 3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실제 무기입니다. 첫째, 금융보호자 제도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플 때 가족이 내 통장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마치 금융 세계의 안전벨트와 같은 장치입니다. 70대 정할머니의 실제 이야기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정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비가 급했고 의사는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정할머니는 1년 전 딸을 금융보호자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통장으로 즉시 병원비를 낼 수 있었고 정할머니는 적시에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시던 박 할아버지는 금융보호자 지정을 미루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가족들은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인출할 수 없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친 박 할아버지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었지만 쓸 수 없었던 비극적 상황이었습니다. 금융보호자 등록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금융보호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거래 은행이 여러 곳이라면 각 은행마다 따로 등록해야 하며 배우자와 자녀 등 여러 명을 동시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반드시 건강할 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식이 없으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건강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적기입니다. 금융보호자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보호자는 통장 조회나 금융상품 해지는 할 수 있지만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돈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탁입니다. 신탁은 마치 돈에게 미리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일 때는 이 돈을 이렇게 써라라고 미리 지시해 두는 것입니다. 68살 김 선생님의 사례는 신탁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김 선생님은 퇴직금 3천만 원을 생활보장 신탁으로 설계했습니다.
평소에는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로 받다가 치매나 중풍으로 요양이 필요하면 매달 100만 원까지 인출되도록 했습니다. 본인 사망 후에는 1,000만 원은 장례비로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는 손자들 교육비로 매년 분할 지급되도록 지정했습니다. 신탁을 설계한 지 3년 후 김 선생님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신탁 덕분에 가족들은 요양원 비용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었고 김 선생님은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경제적 걱정 없이 오직 아버지의 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의 최대 강점은 내 의지가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목적대로 자금이 전달되며 상속인들 사이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대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흔한 오해와 달리 신탁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요즘은 3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소액 신탁도 많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족 신탁, 요양 신탁, 생활비 신탁 등 다양한 상품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셋째,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은 나이와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이 준비해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부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작성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며 서명과 도장을 함께 찍어야 하고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날짜를 빠뜨리거나 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73살 박 할아버지의 사례는 제대로 된 유언장의 중요성을 경종처럼 울립니다. 박 할아버지는 메모장에 재산 분배 계획을 적어 두었지만 자필이 아니었고 날짜와 서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유언장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는 상속을 두고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 유언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유언장을 공증받으면 분쟁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비용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갈등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투자입니다. 유언장과 별도로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은행 계좌, 적금, 보험, 부동산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면 가족들이 상속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씨름하느라 정작 슬픔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세요. 80대 어르신들은 통장이 여러 개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숨은 통장을 찾으려면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파인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휴면계좌 관리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계좌는 휴면 상태가 되고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모든 계좌에 입출금 거래를 해야 합니다. 1,000원만 넣었다 빼도 휴면계좌 전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사항을 명심하세요. 모든 금융계좌 목록을 만들고 금융보호자를 지정하고 신탁 가입을 고려하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모든 계좌에 거래하세요. 건강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미 법적으로 늦은 상황입니다. 전직 은행원이었던 70대 이 선생님의 지혜를 되새겨보세요. 은행에서 일하며 수많은 노인분들이 자신의 돈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자마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금융보호자도 지정하고 신탁도 가입하고 유언장도 공증받았죠. 지금은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제대로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가족에게 짐이 아닌 사랑을 남기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내 돈을 내가 쓸 수 있게 하는 3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보호자 제도, 신탁, 그리고 유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마무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때 빛납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도 위급할 때 꺼낼 수 없다면 그 돈은 1,000원만도 못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평생 모은 돈이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67살 윤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전략하며 살아온 윤 여사는 3명의 자녀에게 너희들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라는 말만 남기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산은 상당했지만 정확한 분배 지침이 없었기에 자녀들은 상속을 두고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어머니를 더 많이 모셨다며 더 많은 몫을 요구했고, 차남은 재산이 똑같이 나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막내딸은 어머니가 생전에 자신에게 특별히 아끼던 부동산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고 3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모든 재산은 변호사 비용으로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더 슬픈 것은 한때 사이좋던 형제 자매가 이제는 명절에도 만나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윤 여사가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은 결국 가족을 갈라놓는 비극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쌓아온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돈이 가족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를 함께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순히 재산 목록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그 돈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적금은 너희들 대학 학비를 위해 매달 조금씩 모은 거란다. 또는 이 부동산은 너희 아버지와 결혼해서 처음으로 함께 장만한 곳이야 같은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돈의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면 가족들은 그것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사랑의 증표로 여길 것입니다. 둘째, 공정함과 사랑 사이의 균형을 찾으세요.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녀보다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반드시 생전에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떠난 후에 밝혀지는 차등 분배는 자칫 오해와 상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돈보다 값진 것을 남기세요. 재산 목록과 함께 인생의 지혜, 가족에 대한 사랑,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겨보세요. 너희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같은 말 한마디가 어떤 금액보다 값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배에 관한 결정을 설명하고 가족 간의 화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는 돈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75살 정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정 할아버지는 공증 유언장과 함께 각 자녀에게 손글씨로 쓴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재산 분배의 이유와 각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읽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상속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심지어 차남이 받기로 한 부동산의 일부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막내에게 자발적으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는 돈보다 더 큰 유산이 되어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융의 관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에서 돈을 흘려보내는 지혜로 전환해야 합니다. 평생 저축하고 모았다면 이제는 그 돈이 내 삶과 가족에게 어떤 축복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할 때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자산 계획을 세우세요. 숫자와 금액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돈이 만들어낼 이야기와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두세요. 그래야만 평생 모은 재산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금융보호자 제도는 내가 아플 때 가족이 내 통장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신탁은 내가 정한 목적대로 돈이 흐르게 하는 맞춤형 계획입니다. 유언장은 내 마지막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한다면 우리의 자산은 단순한 돈이 아닌 사랑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할 거야. 다음 달에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영영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세요. 가장 가까운 은행부터 방문해 금융보호자를 등록하고 신탁 상담을 받고 유언장 작성을 시작하세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준비된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가족에게는 사랑을 남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다가 가족에게 혼란과 갈등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기는 것들은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남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과 축복이 될지 아니면 분쟁과 상처가 될지는 오늘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금융지혜는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준비된 선택이 가족에게 축복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